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운행 중이던 무인 궤도 차량 스카이큐브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광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첫 소식은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멈춰있던 무인 궤도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예고치 않은 사고에 차량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순천만 습지를 오가는 무인 궤도차 스카이큐브가 추돌한 건 오늘 낮 12시 반쯤. 40여 분 뒤에도 멈춰있던 차량을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는 같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관광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충격이 워낙 세갖고 제가 못 버티고 이제 꼬꾸라졌거든요. 그 애들은 지금 다 내동댕이 쳐지고. 운영업체는 통신장애가 발생해 차량을 수동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동으로 이제 앞차가 있는데 그 앞차를 생각하지 않고 세게 밀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 100m만 밀어야 되는데 이 직원이 그냥 110m를 밀어버린 거예요.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우리 지역 일꾼들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후보들이 거의 결정되면서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판세와 관전 포인트를 김철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각 당이 경선과 공천을 마무리 지으면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과 지방의원들의 대진표가 윤곽을 거의 드러냈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선거는 비교적 싱거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훈풍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지역민의 높은 지지율 등에 힘입어 전 지역 석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단체장 프리미엄과 국회의원 조직표를 등에 업고 있는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혹은 무소속 후보들도 만만치 않은 싸움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역민들의 전략적 투표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민중당과 정의당 등 진보 정당들도 이번만큼은 지역 유권자들의 소신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가 넓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남은 선거, 각 당의 지지율을 보면 정책 대결과 이슈 경쟁이 사라져 선거가 심심하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유권자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메시지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역의 운명이나 한반도의 운명이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사실 몸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의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정상회담, 적폐청산 등 외부적 요인과 거대 담론에 힘입은 민주당이 압승할 것인지, 이른바 견제 심리가 발동돼 야당과 무소속이 선전할 것인지 한 달 뒤에 나올 광주 전남 지방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광역단체장 2명과 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27명과 광역의원 81명, 기초의원 311명 등 모두 423명의 지역 일꾼을 뽑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민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민평당은 지역민 우선 일자리 제도와 지방교육 부활, 지역 균형 발전 등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특히 평화를 주요 골자로 제2개성공단 건설과 남북 시군 자매도시 체결 등을 통해 남북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당 차원의 논평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당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명단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아열대 작물 재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 고흥에 이어 광양에서도 아열대 과일 재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시 봉광면의 한 시설하우스. 1600제곱미터의 농장에 탐스런 애플망고가 나무마다 열려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애플망고 출하는 시행착오를 거쳐 5년 만에 본격화한 겁니다. 시행착오를 여리저리 하다 보니까 지금은 대강 이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작물이구나 하고 대체적으로 조금은 파악이 됩니다. 광양 지역에서도 애플망고가 출하되면서
고소득 작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열대과수관을 운영해온 광양시는 애플망고는 물론 파파야, 잭프루트 등 12개 아열대 과일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 기술이 보급되면서 광양 지역 16농가 3.3헥타르로 아열대 과일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 온실 안에서 10여 가지 어떤 품목을 실증 재배를 통해서 이 품목 중에 우리 지역의 어떤 기후나 토질에 맞는 품목을 발굴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 광양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연평균 기온이 14.9도로 아열대 작물 재배의 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하우스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판매망 구축이 부족한 점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아열대 작물이 주목받으면서 전남 동부 지역이 중심 재배지가 될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봄철 바다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젖새우, 꽃게 등 봄철 대표 어종들이 씨가 말랐다 할 정도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젖새우 위판장인 신안 송도 위판장입니다. 작년 이맘때 같으면 젖새우를 한가득씩 담은 통들로 꽉 차 있어야 할 공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얀 참새우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나마 하품인 돛대기 새우만 경매에 나옵니다. 새우젓 가격만 터무니없이 올라갔지 실질적으로 많이 잡히고 가격이 평균적이라 돼야 되는데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젖새우잡이가 최악의 흉년을 겪으면서 봄 새우젓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됐습니다. 조업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봄 새우젓이 올해는 250kg들이 한 통당 최고 500만 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가격이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젖새우 대신 병어나 오징어, 아귀라도 잡으러 바다로 나서지만 무엇 하나 잘 잡히는 어종이 없습니다. 봄은 꽃게철이지만 꽃게 여장인 진도나 태안, 인천 등 서해 어디에서도 잘 잡히는 곳이 없고 가격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지난 겨울 지독한 한파를 겪은 데다 요즘 수온도 작년보다 1, 2도가량 낮은 게 봄철 바다를 흉흉하게 만든 이유로 분석됩니다. 수온이 1.6도씩 낮은 데도 있네요. 평년에 비해 가지고 수온이 약간씩 좀 낮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어항이 형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다소 수온이 오르는 것을 위안 삼아 바다로 나가보지만 여전히 텅 빈 그물을 바라보는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세월호 직립 이후 내부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침몰 원인 조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당초 다음 달 10일까지 직립공정업체의 안전조치가 마무리되면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통로와 바닥, 조타실 등이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안전이 확보된 구역부터 먼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조위는 이달 말 종합보고서 초안 작성을 앞두고 그동안 선체가 눕혀진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 역시 재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산림청은 시민들의 야외 활동과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 지역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예정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22일까지 연장하고 산불 감시원 등을 확대 편성해 지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집계된 5월 산불 발생의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68%로 가장 많았고 소각 산불이 14%, 담뱃불이 5%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청년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출자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가 30억 원을 출자하고 정부의 모태펀드 자금 60억 원과 펀드 운용사의 출자금 10억 원 등 펀드 1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